채널 동네의사 오늘 우리가 이제 잘생김 특집이죠. 이렇게 원장님들을 모시고 너무 수줍어 마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느끼니까 피부 미용에 관한 정말 어떻게 보면 리얼 다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진짜 프랙틱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약간 좀 수술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비수술적인 접근으로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수술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안경을 쓰셔가지고 갑자기 저를 안경을 쓰셔서 지금 가려진 부분이 있긴 한데 벗어야 되나요? 안경을 벗으실 수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슬픈데 갑자기. 일단은 이마부터 보면은 이마에 있는 주름은 보톡스라든지 네. 아니면 필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제 이마는. 근데 눈을 보시면 주름이 쌍꺼풀이 한 3겹 정도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쌍꺼풀이 여러 개 보이죠. 이게 보이는 거는 첫 번째는 피부 탄력이 떨어진 게 있고요. 그다음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이 감소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구 돌출 정도라든가 지방량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보톡스로는 해결하기가 힘들고요. 콜라겐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미 수술이 필요한 얼굴이군요, 제 얼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중력에서 내려갔는데 눈에서 한번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눈에서 한번 걸리면서 여기에 볼륨이나 피부가 늘어져 있는 게 여러 쌍꺼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이용해서 이 여러 개 있는 쌍꺼풀 라인을 한 개로 만들고 좀 더 깔끔하게 좋은 게 아니었네요. 좀 더 깔끔하게 보이도록 여러 개 있는 거를 한 겹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수술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환자분들 보면 쌍꺼풀 여러 개가 나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왜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원래 아무 생각이 없어서 저는 제가 근데 평생 안경을 끼고 살아서 앞으로 10년간 벌어지게 될 변화를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리면 다시 벗을까요? 네, 다시 한번 벗어주시면 정말 이게 잘생김 특징이 아니라 눈물 특집인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는 피부는 점점 중력의 영향으로 처지게 되고요. 지방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썹 아래 꺼져 있는 부분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피부가 처져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안구가 상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걸리게 돼서 3개 있는 쌍꺼풀이 5개, 6개, 7개, 8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눈을 떴을 때 덜 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쌍꺼풀은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 뜰 때는 더 무겁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좀 무거운 것 같은데. 네네. 오히려 쌍꺼풀이 하나로 딱 잡히질 못하고 여러 개를 나뉘게 되면은 눈을 뜰 때 눈이 무겁고 불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럼 저는 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윗꺼풀만 보면은 그렇습니다만 왜 자꾸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다른 거는 이제 저는 다른 거는 괜찮은 거죠. 아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도 봐야죠. 눈 아래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주름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 눈밑 지방이라고 하죠.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눈밑 지방은 실제로 볼륨이 증가한 게 아니거든요. 볼륨이 증가한 게 아니라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탄력과 지방을 막아주는 안화 경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탄력이 떨어지면은 지방이 늘어나지 않아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왔어 지금. 네, 실제로 보면은 그 주변으로는 눈밑 꺼짐이 있어요. 있어요, 저 지금? 네, 눈밑 꺼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카메라 잡혀요? 안 잡아줘도 되죠? 부위에 따르면 이 튀어나온 지방은 눌러주거나 제거를 해야 되고 꺼져 있는 부분은 오히려 반대로 채워줘야 됩니다. 저 그래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거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더 할 건 없는 얼굴인가요, 현재까지는? 여기도 얘네들 자꾸 여기도 아니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들인데 여기도 이제 갈수록 팔자랑 입가주름이 좀 깊어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 그 부위에 선택적으로 지방도 줄고 근육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중력의 힘처럼 이렇게 처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약간 좀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뭘로 해야 돼요? 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요새 제일 흔히 많이 하는 게 레이저, 거기도.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실리프팅.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정말 수술적인 방법이죠. 예, 안면 거상술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여기도 수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저도 뭐 옵션을 드려요.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거 힘들겠는데요. 수술하셔야 되겠는데요.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또 좀 젊고 수술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수술 이외에도 뭐 간단한 주사나 이제 레이저 같은 걸로 이제 눈 위에 탄력을 주거나 여기도 좀 약간의 개선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만큼은 분명히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이제 이 탄력을 올려주는 레이저, 보통 이제 하이프라는 레이저를 하거든요. 이제 초음파를 집속시켜서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응축을 해서 에너지를 피부 속에 강하게 쏴주면 거기에서 이제 콜라겐 재생이 되면서 약간 탄력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시술이 있죠. 예, 그리고 또 고주파 레이저, 열 에너지를 쏴서 이것도 역시 콜라겐 재생. 그러면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좀 갸름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슨 써마지 뭐 이런 레이저도 좀 들어본 것 같고요. 또 아까 전에 그 보톡스를 이렇게 맞는데 그뭐 스킨 보톡스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정말 뭐 다들 조금이라도 미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울세라, 써마지 모르시는 분이 없고 저도 실제 뭐 해외 여행 가봐도 막 간판에 울세라, 써마지 막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레이저인데 울세라는 이제 하이프라는 레이저로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주된 타겟층이 피부보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스마스 층과 약간 지방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마스층이 작용하면 약간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선택적으로 또 약간의 지방을 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진 볼살도 약간 갸름하게. 그래서 이 만약에 이제 두 분을 비교를 해서는 울세라는 이제 황진철 선생님께 좀 더 맞죠. 약간 볼살이 있고 살집이 조금 있으신 편이니까 그래서 올라가고 약간 갸름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게 하이프 울세라다. 그에 반면 이제 써마지는 RF라는 이제 고주파 열 에너지가 아마 비뇨기과에서도 많이 쓰실 텐데요. 그 타이트닝을 위해서. 그래서 그 RF라는 레이저를 피부 전층에 가해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콜라겐 재생이 되면서 피부 자체가 얇아지고 흐물흐물한 피부가 좀 탄탄해집니다. 근데 피부 또 밑에까지는 못 가니까 올라붙는 거는 울세라보다는 못해요. 그 대신에 피부 자체가 좀 쫀쫀해지고 이 피부 노화를 또 예방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얼굴살이 좀 없고 피부가 조금 얇으신 분들 상대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울세라보다는 써마지가 나아요. 그러니까 울세라와 써마지를 이렇게